자, 문제가 66페이지 문제가 뭐냐면 물건을 팔고 있어요. 66페이지 창의 문제인가요? 자, 이게 뭔 내용이냐면 상품이 하나 팔 때마다 얼마라는 얘기냐면 100-0.1x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상품의 개수를 우리가 x라고 놨을 때 상품 개수를 x라고 놨을 때 개당 가격이 얼마라고 했죠? 거기 100-0.1x라고 한 거죠. 개수를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판매했을 때 너네가 판매 수익이 얼마냐면 x 곱하기 100-0.1x죠. 그죠? 판매 수익이 이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익을 계산하려면 뭘 빼줘야 될까? 처음에 들어간 돈을 빼줘야 되죠. 그게 얼마야? 처음에 얼마 들어갔대요? 돈이? 거기 5천만 원이 들어갔대. 5천만 원이 들어가고 추가로 개당 하나씩 생산할 때마다 돈이 얼마씩 또 추가로 드는 거예요. 40x만큼 추가로 드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요만큼은 우리가 판매한 가격에서 판매한 돈에서 요만큼을 빼야 되는 거야. 그렇죠? 당연한 소리죠. 그래야지 이익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래서 요 얘를 fx로 놨을 때 이제 최대 얼마가 나오겠느냐 이게 질문인데 얘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0.1의 x제곱이고 여기서 100x가 나오고요. 이 뒤에서 마이너스 40x가 나오니까 플러스 몇 x가 나와요? 플러스 100x에서 40x 빼니까 60x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5000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얘를 이제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표준형을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 0.1로 묶고 x제곱 마이너스 600x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600x 그리고 플러스 600의 절반이 300이잖아요. 300에 제곱하면 9만? 9만을 더해주고 9만을 다시 빼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빼기 5천은 그대로 놔두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0.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되지? x 마이너스 300 하고서 제곱한 다음에 이 밖으로 뭐가 빠져나와요? 마이너스 9만이랑 마이너스 0.1이랑 곱해져서 밖으로 삐져나오니까 그게 뭐지? 9천인가? 9천? 9천에서 5천을 빼니까 4천. 정리 따라왔어요? 계산 살짝 복잡해. 근데 할 수 있어. 그치? 그러면은 거기서 말하는 1번에서 말하는 최대값이라는 건 fx의 최대값이라는 건 바로 뭐다? 4천이 이게 최대값이 된다. 그러면 거기 이제 2번으로 넘어올게요. 2번의 1번이 뭐냐면 설비 투자 비용을 요거를 A1으로 줄여가지고 A만 원으로 줄여서 그렇게 해가지고 뭘 한다고? 총 이익의 최대값이 5천만 원이 되도록 한대. 원래 지금 위에서는 최대값이 얼마였어요? 4천만 원이었지. 보이지? 4천만 원이었던 거. 근데 누굴 조정해요? 누굴 조정하냐면 요거 요 5천을 조정해가지고 얘가 최대값이 1천만 원이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 지금 처음 설비에 지금 원래가 5천만 원이 들어갔었어요. 그죠? 5천만 원을 처음에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 4천만 원이었어. 그러면은 이 5천만 원을 뭘로 바꿔주면 되겠어? 원래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5천만 원을 넣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최대값이 4천만 원이었어. 그러면은 6천만 원 처음에 6천만 원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6천만 원을 넣었어. 그러면은 얘가 5천에서 6천이 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최대 이익이 더 줄지. 그렇지 않아? 처음에 1천만 원을 더 썼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1천만 원을 덜 쓰자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내 말? 1천만 원을 덜 쓰고 시작하면은 최대값이 1천만 원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5천을 처음 설비 투자 비용을 A만 원으로 가려면 이제 4천만 원으로 가게 되면은 이익의 최대값이 1천만 원이 상승하겠다. 이해돼요? 이해돼요? 돼요? 애매하죠? 자, 그러면
얘가 처음에 5천만 원을 넣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빼기 5천만 원 되고 있죠. 빼기 5천만 원 보이죠, 계속. 그래서 결국에 9천에서 5천을 마지막에 뺐던 거 기억나요? 근데 얘를 뭐로 만들고 싶다는 거야? 5천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야, 문제에서. 지금 맨 마지막에 있는 요 4천이라는 부분을 5천으로 만들고 싶다고. 그럼 얘를 5천으로 만들려면 얘가 5천이 빼지면 안 되고 뭐가 빼져야 돼? 4천이 빼져야 돼요. 그쵸? 그럼 여기도 4천이어야 되고 여기도 4천이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지만 여기 마지막 최종 결과가 5천이 되겠죠. 맞죠? 자, 이런 얘기였고요. 그래서 얘는 4천만 원으로 처음 설비를 줄이면, 투자 비용을 줄이면 이익의 최대값이 5천만 원까지 된다라는 거고요. 희수야, 패드로 뭐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어서 2-2번도 같이 해보시면 얘는 이번에 뭘 한다는 얘기냐면 한 개당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이 원래는 얼마였죠, 지금? 원래가 40만 원이었지. 여기 나와 있지. 어디 있어? 여기 40만 원이어가지고 여기 40x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한 개 만들 때마다 40만 원이 드니까. 근데 얘를 조절하자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x 곱하기 100-0.1x 요거는 판매 가격은 똑같아. 그런데 이제 설비 투자 비용 5천만 원도 똑같아. 여기를 바꾸자는 거지. 여기를 bx 이렇게 바꾸면 이제 얘는 뭐라고 했지? 이익의 최대값이 7,250만 원이 되도록 이제 b를 설정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득을 최대 7,250만 원까지는 이득을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0.1의 x제곱 더하기 여기서 100x가 나오죠? 여기서 마이너스 bx니까 100 빼기 b x 더하기 빼기 5천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0.1로 묶으면 이거 조심해야 돼. 계산 마이너스 0.1로 묶으면 마이너스 10에 100 마이너스 b x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5천 이렇게 써주고. 근데 쌤이 여기 왜 비워놨냐면 우리 뭐 해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뭘 더하고 빼고 해야 되니까. 그치?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되냐면 이 녀석의 절반의 제곱 5의 제곱 100-b의 제곱 빼기 5의 제곱 100-b의 제곱 이게 이제 와야지. 더해주고 빼주고. 그러면은 정리가 마이너스 0.1 x 마이너스 5 곱하기 100-b a 통째로 제곱 그리고 이 밖으로 삐져나오는 게 뭐냐면 플러스가 되고 얘가 10분의 1이거든? 0.1이라는 건 10분의 1이잖아. 10분의 25 100-b의 제곱 마이너스 5천 이렇게 되는 거죠. 다소 계산이 좀 더러워. 근데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얘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요게 지금 쌤이 이거 빨간색 밑줄 친 게 요만큼이 2차 함수의 최대값이거든요. 꼭지점에 y좌표가 되니까 요게 2차 함수의 최대값이에요. 요 최대값이 얼마가 되길 원해? 7,250만 원이 되길 원해요. 그렇죠? 그러면 10분의 25 100-b의 제곱이 12,250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약분해주면 5분의 2였던 거니까 양변에다가 5분의 2를 곱하고 여기도 5분의 2를 곱할게요. 그러면 100-b의 제곱이라는 게 맞아? 뭐가 이상한데? 해볼게. 그냥 그러면 5분의 24500 얘는 4,900이 되네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100-b의 제곱이 4,900이니까 얘는 70이 되네. 그치? 70의 제곱이 4,90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는 뭐일 수밖에 없냐면 30일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걸 해석해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생산 단가를 원래 40만 원이었는데 30만 원까지 만약에 낮추게 된다면 최대 이익이 기대할 수 있는 최대 이익이 7,25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뭔가 비즈니스적인 얘기죠. 그렇죠? 자, 3차 방정식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의 풀이인데요.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었냐면 2차 방정식이 주어지면 근해 공식이라는 도구가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2차 방정식이 x-알파, x-베타의 곱이 돼서 는 0 이렇게 됐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알파가 뭐이거나 x가 알파이거나 x가 베타이거나 이런 식으로 근이 나왔죠. 그지? x가 알파이거나 x가 베타이거나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럼 3차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얘랑 똑같은데 하나가 더 늘죠. x 감마는 0까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x는 알파, x는 베타, x는 감마 이렇게 세 가지의 근이 나오는 거지. 그죠? 3차 방정식 풀이는 결국에는 요 모양으로 어떻게 만드냐가 핵심이죠. 그러면 얘를 가끔 보면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또 헷갈릴 수 있어. fx 곱하기 gx 곱하기 hx가 0이다 라고 만약에 너희가 만든다면 이 얘기가 뭐냐면은 fx가 뭐가 되거나 0이 되거나 또는 gx가 0이 되거나 또는 hx가 0이 되거나를 풀어주시면은 3차 방정식을 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색에 찾아주시면 되는 거지. 그 얘는 당연히 1차식 꼴일 거고 맞죠?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인수 분해를 하면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찾을 때 이런 식들을 찾거나 이런 근들을 찾을 때 뭐를 이용하냐면 앞에 나머지 정리 배울 때 나머지가 0인 경우를 뭐라 그랬죠? 인수? 인수? 그치,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고, 그쵸, 인수 정리를 이용한다라고 했죠.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인수 분해를 하는 방식이 3차 방정식의 기본 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3차 방정식의 근해 구조를 한번 봐야 되거든. 자, 3차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고 A가 0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A, B, C, D가 실수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근이 여기서 3개가 무조건 나오겠는데 그게 어떻게 나오겠냐를 한번 살펴봐야 돼. 지금 너네 과정은 아닌데 대수나 미적분 가서 배우시면은 3차 방정식이 아니라 3차 함수를 다루게 돼요. 3차 함수 얘기를 조금만 할게. 지금 조금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요게 y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라고 3차 함수를 놓으시면 a가 만약에 0보다 크다라고 할게. a가 양수라고 할게요. 그러면 x가 커감에 따라서 이 함수값이 y값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가 하늘로 계속 솟아오르겠지. 그치? 그리고 x가 작으면 작을수록 엄청나게 바닥으로 내려 꽂을 거예요. 이해되나요? 지금 내 말? a가 만약에 음수라면 x가 커지면 커질수록 바닥으로 내려 꽂을 거고 a가 음수라면 x가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위로 솟아올라요. 그러니까 내 말은 이제 종합하면 이거야. 이 3차 함수는 무조건 x가 커짐에 따라서 이렇게 생기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생겨요. 뭐 정확히 개항이면 이렇게 증가만 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가 쌤이 말한 거는 이런 부분이 무조건 생겨요. x가 무조건 계속 위로 올라가든지 그러니까 함수값이 계속 올라가든지 계속 아래로 내려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x축이 이렇게 있고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무조건 이 3차 함수는 x축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무조건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다시 뭐라 한 거냐면 3차 함수는 x축과의 교점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다가 결론이야.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이 무조건 생긴다는 이야기는 3차 방정식에서는 실근이 무조건 하나 생긴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뭐가 무조건 생긴다고? 실근이 무조건 하나 생긴다고. 그러면 여기서 실근이 하나 있다는 걸 너네가 지금 깨달았으면 얘 그 실근을 알파라고 할게요. 그럼 A로 묶어서 x-알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여기에 1차식이 왔으니까 여긴 몇 차식이 올까요? 2차식이 오겠죠. 그리고 개수는 앞에 따로 빼놨으니까 x제곱으로 시작하겠죠.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는 0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그러면은 근이 하나 실근이 무조건 있고 나머지 두 근은 어디서 나와요? 나머지 두 근은 여기서 나오지. 여기서 나온 거는 2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맞죠? 그러면 물어볼게. 여기서 요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무슨 근이 나오는 거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 거지. 만약에 판별식 얘가 0보다 작다 그랬어. 그러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는 거고요. 판별식이 0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중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근의 구조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 결론이 이게 첫 번째 요 경우에는 실근만 3개 나오는 거고 요 경우에는 허근 2개랑 실근 하나 나오는 거고 요 경우에는 중근 또는 삼중근이 나올 건데 이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얘가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베타 감마라고 하면은 이제 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오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인데 베타랑 감마가 허근이 나오는 거고 이때는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지. 중근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알파랑 베타까지 만약에 같아 버리면 삼중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였고요. 근데 내가 중근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하고 가야 될 게 있거든. 여기서 중근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게요. 여기서 중근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중근이 나온다. 지금 상황 이해되죠? 요 3차 방정식에서 중근이 나온다라고 가정하면 너네가 케이스를 2개를 생각할 수 있어.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여기서 중근이 나오는 케이스. x는 알파고 지금 여기서 중근이니까 p제곱 마이너스 4q가 판별식이죠. 판별식이 0이어가지고 여기서 중근이 베타로 나와서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0, 이거 방금 썼듯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중근이 나온다는 케이스 중에 두 번째 케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알파라는 게 여기서 실근이었지. 요 실근이 얘한테도 실근일 경우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알파를 넣어봐. 그러면 뭔 얘기냐면 알파 제곱 플러스 p알파 플러스 q가 0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식이 어떻게 작성되냐면 A에 이번에는 x-알파가 여기에 제곱이 오고 그 다음에 x-베타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이렇게 작성될 수도 있고 이렇게 작성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특이한 케이스는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삼중근이 되어버려서 A의 x-알파의 세제곱은 0이다 이렇게 써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이쪽에서만 중근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되고 여기서 나오는 요 실근이 또 중근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를 기억해 주세요. 그 얘기 했고 마지막 내용으로 요거까지 볼게요. 자,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요.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어떤 식이랑 똑같아지냐면 A의 x-알파, x-베타, x-감마는 0이랑 똑같아지죠. 그죠? 그러면 이 2차 방정식과 이 2차 방정식은 정확히 똑같아야 되는 거고 이 알파, 베타, 감마는 서로 같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어쨌든 세 근을 내가 표시한 거야. 그러면 얘를 좀 전개를 할게요. 전개하면 ax 세제곱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뭐가 나오나 딱 봤을 때 여기 일단 a로 묶일 거고
여기서 x가 곱해지면은 나머지는 마이너스 감마가 곱해져야 될 거고, 그리고 여기서 x가 곱해지면 나머지는 여기서 마이너스 알파가 곱해질 거고, 여기 x면 마이너스 베타가 곱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a로 묶인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이렇게 될 겁니다. 요거는 실제로 전개를 해보셔도 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x의 개수라는 건 어떻게 될 거냐면 x가 선택됐을 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곱해질 거니까 그 구조를 생각하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여기 개수로 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에 여기 a가 붙은 형태로 와서 는 0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이제 비교를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겠죠. 비교하기를 b랑 얘랑 똑같아야 돼요.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뭐냐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c랑 여기 있는 얘랑 같아야 되니까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가 얘가 a분의 c가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d랑 여기 있는 얘랑도 똑같아야 될 거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다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 요 근각에서의 관계 3차 방정식에서 근각에서 관계인데 2차 방정식과 얼추 비슷해요.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요 순서는 얘만 하나 추가된 거지. 그리고 원래는 얘랑 얘가 없었는데 여기가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사실상 이게 끝이야. 내용은 사실상 이게 끝이어서 이제 쭉 문제를 개념이 어떻게 녹아들었는지, 문제에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모서리 길이가 5인 정육면체 모양의 선물 상자가 있대. 이 상자의 모든 모서리 길이를 x만큼 늘려서 부피가 2배인 상자를 만든다. 자, 원래 부피가 뭐였죠? 원래 부피가 5 곱하기 5 곱하기 5였으니까 뭐였어? 125였지. 여기다가 얘가 몇 배가 돼야 된다 했어요? 몇 배가 돼야 된다 했지? 2배가 돼야 된다 했어. 근데 이제 얼만큼 늘린 거야? 다 모서리를 x만큼 다 늘린 거죠. 이렇게 늘린 거 맞죠? 모서리 길이를 이렇게 늘렸더니 원래 부피의 2배가 되었다라고 식을 세운 거지. 그죠? 그래서 요거 풀어주시면 250은 125 플러스 75x 플러스 15x 제곱 더하기 x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얘를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x 세제곱 더하기 15x 제곱 더하기 75x 마이너스 125는 0 이렇게 되겠고요. 예? 자,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이랬어. 얘 3차 방정식이니까 실근이 무조건 하나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 실근이 뭘까? 이제 얘는 눈으로 보여. 그리고 얘는 굉장히 특별한 방정식이에요. 얘는 다음 시간에 얘 가지고 좀 더 할까? 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인수로 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아, 좀 시간 좀 있으면 너네 좀 불러다가 시키고 하고 싶은데. 하세요. 아야. 시간이 없어. 자, 아무튼 요게 푸시오가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이제 조립제법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고 x가 뭐 아니면 뭐야? 마이너스 1이거나 여기에서 또 두 근이 나오겠죠. 여기서 근이 얘는 0 해서 푸시면 1 뿔마 루트 3 i 2는 어디 갔어? 2분의 1 뿔마 루트 1 마이너스 4니까 루트 3i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 자, 두 번째는 우리 이거 인수분해 단원에서 했었죠. 복 2차식이라고.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놓으면 얘를 t라고 치환을 해놓으면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 0이고요. t 마이너스 5 t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자연스럽게 되고, 다시 원래대로 바꿔주면 x제곱 마이너스 5 x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고요. x는 뿔마 루트 5랑 x는 뿔마 i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방정식 풀었을 때 근이 4개가 나오는 걸 확인하시면 아, 다 풀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1번만 해볼게요. 또 이어서 할게요.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했어요. x로 일단 인수분해 한번 해주시고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고 얘도 자연스럽게 인수분해 또 되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돼서 근이 하나, x는 0, x는 2,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3개가 나오시면 되겠다. 자, 얘 같은 경우도 공통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얘를 t라고 치환을 한번 해보시면 t 곱하기 t-1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식이 정리되고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이고요.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1은 0이 되면서 다시 원래대로 바꿔줄게요. 이쯤에서 바꿔줄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고요. x는 여기로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1 뿔마 루트 3 나오죠. 그죠? 여기로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x는 요거 인수분해 되네요. 그죠?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x는 1이 중근으로 나오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깔끔하게 풀어주시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푸는 거는 얘는 이제 어떻게 푸냐면 인수 정리를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1을 넣으면 0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1 넣는다 1 넣으면 x 마이너스 1 요게 인수로 있을 거고 x 제곱이고요. 그 다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 제곱인데 여기는 플러스 x 제곱이 있으니까 플러스 2x 제곱 하면 되는데 차수를 하나 낮추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2x 하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6x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x를 더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4x 쓰는데 x를 쓰지 말고 차수를 낮추자. 그래서 는 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풀어주시면 x는 여기서 1 또는 여기서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4 즉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5까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요 2번 풀 건데요. 2번은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했는데 얘도 x에다가 1을 넣으면 되나요? 1 넣으면 안 되겠네. 그치? 뭐 넣어야 되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넣어볼게. 그러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플러스 2는 0 되네. 그치?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됐다. 그러면은 x 플러스 조립제법 4차는 조립제법을 할까요? 이렇게 하고 조립제법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그럼 1, 마1, 마4, 4, 3, 마3, 2, 마2 해서 이렇게 딱 되죠. 그리고 얘는 얘가 이제 뭐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니까 얘는 뭘 넣으면 되죠? 인수 분해가 2 한번 넣어볼까? 8 마이너스 16 플러스 6 플러스 2 하면 0 되는 거 보이죠? x에다가 2를 넣었을 때 0 되는 걸 보였어. 그러니까 인수로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 2를 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2를 넣을게. 그러면 1, 2, 마2, 마4, 마1, 마2, 0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리할게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되고 근을 이제 적어주시면 여기서 x는 마이너스 1, 여기서 x는 2, 여기서 x는 1 뿔마 루트 1 플러스 1이니까 2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4개 다 구해줬습니다. 자, 2-1번 다들 잘 푸신 것 같은데 x에다가 뭐를 넣어보면 이게 딱 떨어지나요? 1 넣어보면 돼요. 1 넣어보면 얘가 1, 얘가 5, 얘가 5니까 11에서 11을 빼고 있기 때문에 x에다가 1을 넣으면 딱 떨어지죠. 그래서 x 마이너스 1 x 제곱 해주고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여기 플러스 5x제곱이랑 맞춰주려면 플러스 6x가 돼야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6x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11이랑 맞춰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5 해주면은 맞춰지겠지. 자, 조립제법을 하시든 이렇게 하시든 상관없고.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얘는 이제 인수분해가 더 안 되네요. 그래서 x는 1이 근으로 나오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3의 제곱 9 마이너스 5 그래서 14 이렇게 나오겠. 맞나요? 자, 두 번째도 보시면 x에다가 1을 넣으면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2니까 5고 여기가 마3이니까 0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이니까 여기는 2x 세제곱이 있고 그거 맞춰주려면 3x 제곱. 자, 마이너스 3x 제곱이 있는데 여기는 2x 제곱이 있기 때문에 맞춰주려면 플러스 5x를 해줘야 되고 마이너스 5x랑 얘랑 비교해보면 플러스 3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자, 여기서 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면 되나? 자, 마이너스 1을 넣어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1, 얘는 3, 얘는 마이너스 5, 얘는 3이니까 0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x 플러스 1도 인수로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3x제곱이 있으니까 플러스 2x 플러스 2x 플러스 5x가 있으니까 플러스 3는 0. 그래서 x가 1이거나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x가 여기로부터 나오는 게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2 i 이렇게 나오죠. 자연스럽게 4차 방정식도 풀어주실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요거 쇠굿을 가지고 부피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데요. 질량이랑 부피랑 비례한다라고 했어요. 비례한다라고. 그러면 요 구슬의 부피가 뭐예요, 여러분들? 3분의 4 파이 반지름을 우리가 r이라고 할까? 이 제일 큰 녀석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요. 파이 r의 세제곱이지. 요게 중학교 2학년 때 2학년 맞니? 1학년 2학기인가? 1학년 2학기 아닌가? 아무튼 그때쯤에 뭐 배우는 공식이죠. 자, 요거의 부피가 질량이랑 비례를 하고요. 그러니까 얘랑 3분의 4 파이, 얘 쪼꼬미 하나 작은 애는 r-1의 세제곱이고 그 다음 작은 애는 3분의 4 파이의 r-2의 세제곱이고 3분의 4 파이의 r-3의 세제곱까지 이게 다 더한 거가 얘랑 똑같아지겠다 라고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이거 이해돼요? 돼요? 셈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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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3분의 4 파이, 3분의 4 파이, 3분의 4 파이, 3분의 4 파이 다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고 r 세제곱은 r 세제곱 마이너스 3r 제곱 플러스 3r 플러스 1 플러스 r 세제곱 마이너스 뭐가 되지? 6r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4 12 r 왜 세제곱이야? 제곱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8 여기는 플러스 r의 세제곱 마이너스 9r 제곱 플러스 27r 마이너스 27까지 쭉 전개가 가능하죠? 굳이 이렇게 전개하지 않고 각각 그 r항의 3차 항의 개수, 2차 항의 개수, 1차 항의 개수를 각각 이제 해도 돼요. 나는 그냥 너네 잘 보여주려고 이거 다 전개한 거야. 그러면 r제곱, r세제곱끼리 없어지고 이쪽에 이제 정리할게요. 2r 세제곱 그리고 얘랑 얘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8r 제곱 3r 12r 27r 해주면 42r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7 하면 마이너스 34 는 0. 그럼 이제 이거 풉시다. r 세제곱 마이너스 9r 제곱 플러스 21r 마이너스 17은 0이고요. 뭔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나만 그래요? 요거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36이고 마이너스 18이죠. 이렇게. 이러면 뭘 넣어보면 좋을까? 18의 약수들을 넣어야 되거든. 18의 약수들. 그러면 뭘 넣어보면 좋겠냐면 6 같은 거 넣어볼까요? 6 곱하기 6의 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9 곱하기 6의 제곱 플러스 21 곱하기 6 마이너스 3 곱하기 6이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 곱하기 6의 제곱이고 얘는 플러스 3 곱하기 6의 제곱이라서 0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다가 6을 넣어왔더니 0이 됐다라는 얘기는 인수 정리 이용해서 얘가 r-6으로 인수 분해가 되겠더라. 그럼 r 제곱 마이너스 6r 제곱 마이너스 3r 플러스 3은 0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r은 6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 무슨 근이 나오나 확인해 보면 r은 2분의 3 뿔마 루트 9 마이너스 12 나오니까 얘는 허근이 나와요. 결론 정답은 r은 6이다. 그렇고요. 예제 3번 이어서 보시면 이 방정식의 한근이 1일 때라고 했어요. 그러면 1을 넣었을 때 만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 플러스 a 플러스 4 마이너스 2가 0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고 요거 풀어주시면 a가 뭐일 수밖에 없냐면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a가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고 나머지 두 근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는 여기인데 여기가 우리가 한근이 1인 거 아니까 x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해주시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오죠. 나머지 두 근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머지 두 근이 나와요. 나머지 두 근은 x는 1 뿔마 루트 1 마이너스 2니까 1 뿔마 i 이렇게 나와서 자 실수 a 값은 여기 구했고요. 나머지 두 근은 이렇게 구했죠. 여기 구했습니다. 자 4번부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4번이랑 5번 오늘 하고 조금 빨리 끝낼 수 있으면 좋겠다. 떠드느라 그래 우리가 떠드느라. 자 여기서 요 방정식에서 한근이 i라고 했을 때 이 3차 방정식은 무조건 실근이 하나 있죠. 아까 말했죠. 무조건 실근이 하나 있고 그리고 한근이 i라는 게 나오는데 이 i는 3차 방정식 중에 2차 방정식에서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켤레근이라는 거지. 그래서 한근이 i면 다른 한근은 마이너스 i일 수밖에 없고요. 이 두 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주시면 이 두 근의 합은 0이야. 두 근의 곱은 1이고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x제곱 곱이 지금 1이라 했으니까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뭔지 모르겠는데 실근이 하나 있을 거란 얘기고 3차 항의 개수는 1로 맞춰줄 수 있는 거지. 자, 요렇게 만들 수 있겠나요? 요렇게. 그러면 얘랑 같은 식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전개를 한번 해볼까? 근데 전개하고 자시구도 없이 알파가 상수항을 결정하잖아요. 그럼 알파는 뭐일 수밖에 없는 거야? 4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로부터 자연스럽게 ab 값이 나와. ab 값이 a가 마이너스 4가 되고 b가 1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 두 근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구했죠. 나머지 두 근이라는 거는 여기서 x는 4가 나오고 여기서 x는 뿔마 i가 나오니까 나머지 한 근이라는 건 마이너스 i 이렇게 두 근 써주시면 되고 나머지 ab 값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자, 잘 확인하시고요. 자, 5번으로 마지막 문제 볼게요. 가로의 길이가 16이고 세로의 길이가 a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는데 귀퉁이를 x만큼 이렇게 네 귀퉁이를 다 자른 거야. 그러면은 얘를 이제 이렇게 접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접어 올려서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든다는 거죠. 그럴 때 x가 4라고 할 때는 상자의 부피가 128이 되도록 한대. 그러면은 상자가 이제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쪽이 16에서 지금 x만큼 빠진 거잖아요. 16-2x라고 해야 되는 거지. 가로가. 이 세로는 어떻게 되냐면 a에서 2x를 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밑변을 봤을 때. 그리고 높이는 뭐가 되는 거야? 높이가 뭐가 되죠? 이렇게 생겼을 때 높이가 여기가 x가 되는 거죠. 그죠? 요 모양인 거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1번에서 뭐라 했냐면 x가 4라고 했으니까 1번을 초록색으로 보면 얘가 8이고 얘가 a-8 얘가 4가 되는 거예요. 1번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상자의 부피가 128이 되도록 한다는 얘기는 8 곱하기 a-8 곱하기 여기 높이 4를 했을 때 128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a-8을 양변 32로 나누면 얘가 4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a는 12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1번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2번 자, a의 값을 이용하여 상자의 부피가 128 세제곱센티미터가 되도록 하는 실수 x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일단 a는 10이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찾았어. 그러니까 상자의 부피를 우리가 vx라고 놓으면은 16-2x 그리고 12-2x 그리고 곱하기 뭐까지 있죠? x까지 한 게 이게 부피인데 부피가 128이 되도록 하는 걸 찾아줘야 되죠. 그래서 요 3차 방정식을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풀어보자. 128은 16-2x 12-2x x 양변에 4로 일단 나누고 시작할게요. 4로 나누면 32가 되고요. 32는 얘에서 2를 나눠주니까 8-x 여기 6-x x 이렇게 두고 할게요. 그리고 이쪽으로 다 넘겨서 정리를 해주면 x 세제곱 보이고요. x 제곱항은 어떻게 되지? 요거 다 풀어놔야 되나? 48x 여기 48이고 마이너스 14x 여기 x 14x 제곱 플러스 x 세제곱 이렇게 되고 그럼 얘를 다시 정리해 주시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4x 제곱 플러스 48x 마이너스 32는 0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근데 얘가 x는 4를 한 근으로 갖는다는 건 이미 문제에서 줘서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얘를 조립제법을 4로 할게요. 얘를 조립제법을 4로. 그럼 1 내려오고 4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0 8 32 뭐야 이상한데? 계산상에 뭐가 있나 봐. 잠깐만요. 여기 마이너스 30이에요. 쏘리. 마이너스 30이죠. 그래서 0. 그래서 x 마이너스 4 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8은 0이고요. 여기서 두근이 나오겠지. x는 4 말고 다른 두근을 구하라 했으니까 x는 5 뿔마 루트 25 마이너스 8 얘는 5 뿔마 루트 17이 나오겠다. 그래서 x의 값은 x는 5 플러스 루트 17이나 x는 5 마이너스 루트 17인데 둘 중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겠죠. 얘는 안 될 거야. 왜냐면 얘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요 길이 있죠? 요 a-2x라는 값이 이게 12-2x인데 12-2x가 음수가 되니까 얘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얘만
될 것이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